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암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전보다야 암 생존율도 높아지고 치료법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암 진단은 여전히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암세포만 없애는 표준 치료 있잖아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거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 그리고 삶의 질, 이걸 함께 관리하는 통합의학적 접근.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보완요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속에서 암 치료 여정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핵심만 똑똑 뽑아서 흥미롭게 들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암 치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암 진단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몸 안에서 병이 꽤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처음 발견될 때부터 이미 전이된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 제거, 여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긴 관점에서 환자의 몸 전체를 돌보는 게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학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여러 어려움들. 예를 들면 기력이 뚝 떨어진다거나 통증이 심하다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이요.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치고 또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정말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자료들이 여러 보안 요법들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주파 온열암 치료요. 이건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열에 약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활동이 확 약해진다는 점을 이용하는 건데, 온도를 높여서요? 네,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종양 부위 온도를 선택적으로 한 41도에서 43도 정도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세포 자체에 손상을 주거나 자멸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이는 거죠.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와, 열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기존 치료 효과까지 높인다.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몸의 자체 방어력,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면역 주사 요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미슬토 주사하고 사이모신 알파-1 주사입니다. 미슬토랑 사이모신 알파1이요? 네, 미슬토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또 통증을 줄여주거나 항암 부작용을 좀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사이모신 알파-1 주사 역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면역요법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딱 깨워서 스스로 암과 싸우게 만드는 거군요. 근데 항암 치료 과정에서 영양 관리나 체력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걸 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혹시 소개가 되었나요? 네, 있습니다. 기능의학적 정맥주사 요법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건 단순히 영양제를 공급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아주 면밀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주는 그야말로 맞춤형 접균입니다. 맞춤형이요? 네. 예를 들면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있지만 세포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글루타치온은 워낙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해독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항암 치료 중에 손상될 수 있는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살레나제 주사의 주성분인 셀레늄 역시 암 환자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 미네랄이거든요. 면역 기능과 항산화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되고요. 이런 성분들을 환자 상태에 맞게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칵테일 요법처럼요. 와, 단순히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이건 치료 과정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영양요법이군요.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또 통증인데 이 통증 관리도 중요하게 다뤄졌죠.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시거든요.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약물 치료 외에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도수 치료를 언급하고 있어요. 수술 후에 회복을 돕거나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신경병증성 통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통증을 완화하고 또 틀어진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수 치료가 그런 쪽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만성적인 통증 신호 자체를 좀 조절하는 다른 물리치료 기법들, 예를 들어 체외 충격파 같은 것들도 통증 완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보완 요법들이 표준 치료와 함께 잘 활용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특히 더 주목받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 HBOT,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높은 압력 환경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액 속에 녹아드는 산소 농도를 아주 극대화하는 원리인데요. 네. 흥미로운 점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저산소 환경이거든요. 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요? 네. 그런데 이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 저산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사멸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산소가 많아지면 오히려 암세포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혈관 생성을 도와서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고 면역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야, 암세포의 약점인 저산소 환경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다니 발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접근일 수 있지만 암세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를 바꿔보려는 시도인 셈이죠. 자료에 따르면 그 위례에 있는 서울 삼상의원 같은 곳에서는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고주파 온열 암 치료나 다양한 면역 주사, 기능의학 주사 요법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고압산소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암 환자분들의 치료 여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곳에서는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군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요. 암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게 단순히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싸움,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삶의 질을 지켜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의학적인 접근이 그 과정에서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표준 치료라는 그 중심축을 단단히 잡고 가면서도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보완요법들을 정말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암세포의 아주 특징적인 환경, 바로 저산소 환경인데요. 이걸 극복하려는 시도들, 예를 들어 고압산소 치료 같은 이런 접근법이 어쩌면 기존 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산소 환경 극복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